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뒤에서 보니까 침착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나라 블로거들 침착하세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침착한 우리 블로거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같은 블로거 입장에서 미디어 변화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스마트 TV라는 게 벌써 출시된 지 한 3년여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거의 대세인 것처럼 전 세계는 이제 스마트 세상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반추해보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어떤 모델인지 아십니까? 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예, 포드 자동차의 T 시리즈입니다. A부터 T까지 나온 것 같아요. 고생해서 대박친 상품이 T 시리즈죠. 이때 소비자들의 니즈는 이거였다고 해요. 빠른 마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했다죠. 빠른 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구나 마차가 아닌 기계로 달리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관점이 달라지면 나오는 제품이 달라지고요. 그 제품이 달라지면 소비 양태도 달라지는 거죠.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혁신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예, 킨들입니다. 킨들. 제가 전자책 관련해서도 강연을 많이 뛰어다니는데 한 10년째 유망주 시장이죠. 예. 언젠가는 킨들이 전자책이 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뜹니까? 예. 아직도 안 뜨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떴죠. 딱 이때 그랬었습니다. 기기를 가지고 전자책 하면 눈이 편하고 뭐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전자잉크로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근데 아마존의 킨들은 다른 생각을 했죠.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전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은 그렇게 혁신으로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전자책이 종이책을 앞서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뭐 기기 마니아들이니까 추억에 한번 젖어보죠. 저도 이거 한 4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HP, 델 뭐 이런 거. 이때 PD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브라우저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싱크라도 좀 어떻게 무선으로 좀 안 되나? 블루투스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PDA를 마우스로 조작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무엇보다도 빨리 쓰고 싶었어요. 그죠? 너무 느리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빠른 것을 원하진 않죠. 앱을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쓴다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또 다른 혁신을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의 혁신 이후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 세상이 만들어낸 변화인데요. 자, 그러면 미래 TV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대단한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기자 생활할 때는 이런 멋진 TV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을 날아가야 했어요. 아니면 일본을 가든가. 소니만이 가능했던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은 되죠. 미래의 TV는 어떤 모습일까? 작년에 제가 OTT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래 TV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OTT 그래서 OTT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저작권,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넷플릭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니까 2013년에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넷플릭스와 콘텐츠 통합을 이루죠.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 TV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그리고 TV는 혼자 보지 않는 상품이다. TV는 절대 혼자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 너무 쓸데없다.
TV는 일단 본방사수가 최고야. 내 딸 서영이 거의 뭐 50%의 본방사수율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TV를 볼 때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멍 때리더라도 그냥 TV 앞에서 멍 때리는 게 최고다. 다른 일은 집중이 잘 안 된다. 시끄러우니까. TV는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아주 오래 쓰는 내구재다. 가구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옛날 패러다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TV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외면할 것 같아요.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PDA 같을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이 PDA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비싸기만 하고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스마트 TV의 전 세계 출하량을 볼 때요. 자, 여러분들 뭐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곡선이 더 중요하겠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개방형 스마트 TV가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개방형 스마트 TV가 뭡니까, 여러분? 자, 껍데기 위에 오픈소스로 또는 오픈형 플랫폼을 열어둔 겁니다. 거기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고 플랫폼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다양한 편의 기구들이 들어갈 거예요. 조립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사람들이 쓸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일단 TV를 사면 본방사수는 되니까. 그죠? TV는 나오니까, 틀면 나오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더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더 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요. 또 하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시장이에요. TV를 삼성이나 우리나라 가전사들이 안 만들어내면 또는 소니나 이런 외국산 TV사들이 안 만들어내면 중국산 애들도 좀 안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냥 일반 저가 TV로 그냥 갈 겁니다. 스마트 TV는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TV 시장은 당분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겁니다. 3D는 필요 없네, 뭐 스마트는 필요 없네 하더라도 어차피 출하량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V는 사람들이 점점 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TV는 한 3분의 1 정도 사람들의 24시간 안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나머지는 스마트폰 엄청나게 올라왔죠. 117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PC와 노트북 유선이죠. 인터넷만 따져도 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TV를 갉아먹으러 오겠네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TV는 이상하게 넘어설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상파 TV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매체고요. 유료 TV까지 합치면 거의 200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TV의 자리가 아직은 공고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정형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선 인터넷이죠. 자,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하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누구를 잡아먹고 올라간 걸까요? TV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신문과 라디오를 잡아먹은 겁니다. 자, 다른 매체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TV는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TV는 기본적으로 림백 매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등에 기대서 어딘가 기대서 보는 편안한 매체인 거예요. 수용성이 높은 매체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 딸 서영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알아주죠. 클릭을 막 한다고 해도 화면은 그대로 계속 자기 마음대로 나오죠. 하지만 인터넷은 다릅니다. PC는 다르죠. 린 포워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클릭을 해야 뭔가 보여줘요. 뭔가 입력을 해야 알려줘요. 뭔가 행동을 해줘야 반응을 해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선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매체들은 어떠냐? TV는 또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단순하게 린포워드와 린백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필요하면 필요할 때 린포워드를 구사할 수도 있고 린백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TV를 얘기할 때 린포워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TV를 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TV는 보는 겁니다. 보지만 이제는 TV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 거죠.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린온이라는 용어로 대치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V는 너무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약을 해보면 복잡해서 선택에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TV는 여전히 우리한테서 가구 같은 존재, 여전히 필수적이죠. 우리가 결혼했는데 TV를 안 살 거야 하는 가구가 그렇게 별로 없다 이거죠. TV를 보지 않을 거야 별로 없다 이거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패턴이 이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TV를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V는 혼자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네, 같이 보는 가족극장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인 가구가요, 앞으로 2017년까지 86만 가구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외로워 보이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가운데 속해 있죠. 그죠? 결혼해서 신혼부부지만 아직은 애가 없는 또는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7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죠. 자, 3인 가구 정도는 24만 가구 정도 올라옵니다. 참 문제긴 한데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정도의 TV가 있다. 우리는 이미 1인 1가구 시대를 넘어섰죠. 1인 1가구 시대가 아니라 1인 다매체 시대. 그죠? N스크린 시대입니다. 자, 이건 제 책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쓰냐? 설마 이렇게 쓰겠습니까? 텔레비전도 잠깐 봤다가 꺼놨다가 하기도 하죠. 일단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너무 많아졌어요. 스크린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저쪽에 있는 게 삼성 모니터인데 TV도 가능하죠. 자, TV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이제는 뭔가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5년 전에 맞춤형으로 TV가 뭔가 주겠다. 야, 어떻게 3인이 보고 있는데 맞춤형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한 사람이 그냥 맞춤형 자기 TV를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DMB를 보거나 자기 PC를 보거나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다른 스크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의 모니터에 또는 하나의 스크린에 정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큐레이션이 작용을 하죠. 여기는 이제 삼성이 유럽에서 그 제휴한 모델인데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음악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 음악이 계속 나와요. TV가 음악의 전파도구가 된 거죠. 자기의 그 기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앱이라고 얘기하는데 앱은 사실은 많은 것 중에 하나겠죠. 앱 전체가 TV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TV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TV 앱에 다양한 기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1000만 개가 넘어선 게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초에 1000만 개가 넘어섰죠. 그 다음에 뭐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들으셨겠지만 개인화가 드디어 좀 더 똑똑해지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인식, 그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좀 더 똑똑한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추천해준다는 겁니다. 추천해주는 기기는 나를 조금 더 안다는 거죠. 내가 뭘 선호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추천해줄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점차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런 기기들은 다른 양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TV는 혼자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뒤집을 얘기들이 나온 거죠. 혼자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채널이 아닌 콘텐츠 단위로 소비됩니다. 자, 11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도전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방사수 얘기인데요. 본방사수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두 본방사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VOD 시청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상대로 모바일과 인터넷과 그리고 TV를 통해서 VOD 사용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자, 20대, 30대는 10년 후에 40대, 50대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VOD에 익숙한 세대가 될 거고요. 지금 아이리스2를 내가 오늘 못 봐도 돼요. 그죠? 네, 주말에 몰아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점점 PPL 시장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병행 이용을 조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연령대가 얼마나 TV를 고르는데 다양한 요소로 작용하는가 보십시오. 20, 30대 기혼 가구와 40, 50대 기혼 가구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 TV를 활용합니다. TV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은 TV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양한 VOD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화질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앱도 활용하고 자녀의 학습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TV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TV에서 무슨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IPTV나 뭐 셋탑박스나 아니면 케이블 쪽에서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TV를 사는 사람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인터넷 사용하는 거죠. 40, 50대 가구들 보십시오. 고화질이면 장땡입니다. 예, 고화질이면 장땡이고요. 부모님 사드리면 땡입니다. 예, 나머지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자,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스마트 TV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본방사수는 미덕입니까? VOD 이용은 더 많아졌다. 본방사수가 미덕은 아니지만 본방사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했죠. 근데 푹도 이제 스마트 TV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채널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들도 사실은 뭐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의 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채널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TV를 볼 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하지 않거나 자거나 이런다. 원래 사람들이 TV를 시청할 때 즐기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타인과의 대화,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다 시청률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죠?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게 좀 나가시는 분들 간식 먹고 있겠죠.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는 건지 듣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징과 소셜미디어 이용하고 독서를 공부하고 온라인 채팅하고 게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들 TV를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TV를 그냥 켜놓고 그냥 환경인 거죠. TV는 그냥 흘러다니는 환경일 뿐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컨드 디바이스가 있는 사람들, 패드나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TV를 보면서도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정보를 검색하고요. 링크포워드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된 정보 검색. TV에서 내 딸 서영이 나오면 서영이가 뭐 입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검색어가 다음날 상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죠? 드라마만 하면 무슨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만 나오면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똑같이 움직여요. 동조화 현상 또는 병행 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 점수 확인한다거나 다른 짓을 한다거나 광고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자, T커머스라고 하는 TV 커머스라고 하는 시대도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TV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물론 TV에서 소셜에 대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보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TV에서 SNS를 소재로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다양하게 뭐 주제를 던져주세요. 뭐 반박 의견 주세요. 뭐 트위터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해드립니다. 콘텐츠 안에 소셜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거꾸로 SNS에서 TV를 소재로 이용하죠. TV에서 뭐가 나왔다, 그 위대한 탄생에 누가 나왔는데 목소리가 구려,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이런 소셜과 TV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약간은 TV를 좀 적게 이용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TV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이것은 유튜브에서만 방영되는 워너브러스
근데 다른 방송 네트워크 채널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오로지 디지털로만. 그래서 디지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왔죠. 디지털 유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기 위해서 PC를 켜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죠. 이제 스마트 TV에는 거의 모든 스마트 TV에는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기존 채널을 무시하는 콘텐츠 생산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 여러분들 콘텐츠 생산자라면 이런 채널의 움직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조만간 아마 스마트 TV가 여러분들 블로거들을 초대할 날이 올 겁니다. 곧 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소셜 TV 에코 채널들, 에코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들은 올해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시도했다가 제휴했다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다가 망했다가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자, 혁신은 시체 위에서 꼽힌다고 하죠. 다양한 업체들이 죽어나가겠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업체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거는 곧 집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이제는 하나로 엮이게 되고요. 그 엮이게 되는 환경이 사실은 게임이든 영상이든 뭐 방송 채널이든 SNS든 TV와 함께 허브 작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마 뭐 오늘도 소개가 났겠지만 올쉐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공유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유 모델들은 조만간 한 1, 2년 정도 되면 거의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화되면 거의 모든 기기가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거예요. 단순히 파일을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캐스트인 거죠. 올쉐어 캐스트 같은 경우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제가 USB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강연 다닐 필요는 없겠죠. 부디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기기가 화면 공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자, TV를 볼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많이 딴짓을 하는 겁니다. TV 내용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TV에서 파생된 서비스가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로거들 역시도 그런 기회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TV는 10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죠? 내구재다.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다. 실제로 저의 그 컬러 TV는 13년째 바꾸지 않다가 평면 TFT TV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브라운관 자체가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었으니까 사실 아무런 뭐 불편함을 못 느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일단 뺐습니다. 우리나라는 6년, 7년 정도의 그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하죠.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지방, 중국의 도시, 그리고 브라질, 신흥국들 봅니다. 자, 1년 내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입니다. 6.1년 정도 된 TV를 1년 안에 교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5.2년. 중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3.3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6개월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가까워지겠죠. 예전에는 빨간색이죠. 예전에는 7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거나 5.7년 또는 4.9년, 4.5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점점 교체 주기는 이 브라질만 빼놓고는 다 빨라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공급자가 새로운 것을 계속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극받게 돼 있다고. 그 더 재밌는 거는요. 스마트 TV 자체가 이제 셋톱박스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서비스와 맞물린다는 거죠. 서비스와 맞물린다는 거는 서비스로 인해서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TV는 똑같지만 U 플러스가 들어오면 U 플러스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그 IPTV 채널이 들어오면 또 다른 환경이 되는 겁니다. OTT 채널이 다른 게 들어오면 넷플릭스 같은 게 들어오면 넷플릭스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구글이 들어오면 구글 TV가 돼버리듯이. 자, TV는 그렇게 계속 바뀔 겁니다. 삼성에서 그래서 이런 그 주기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에볼루션 킷을 내놨죠.
이제 TV도 하드웨어를 바꿔줄 수 있다. CPU를 바꿔주면 가능하지 않았던 동작마저도 가능해진다. 가능하지 못했던 기능마저도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2년 후, 3년 후에 바뀌는 모습을 어떨지는 뭐 저희들도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쿼드코어 나온다고 하고, 이제 PC,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야후 코리아 다녔을 때, 삼성이나 LG와 미래 TV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고민했던 게 하드웨어 스펙이 따라주지 못해서 웹에 있는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꾸러기 동영상마저도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죠.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Xbox Go Big.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하고 있는 초대 게임기 환경이라고 하죠. 네. 자, TV가 단순히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주변 기기가 겹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V는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단순히 교체되는 시장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다른 기기와 융합할 겁니다. 자, TV는 10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아니죠. 점점점 짧아질 겁니다. 아마 TV를 공짜로 주고 2년 약정으로 붙는 노예 계약도 이제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죠. 서비스가 바뀌면 TV 환경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버립니다. SK 브로드밴드에서는 뽀로로를 해주고 U+에서는 뽀로로를 안 해주나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점점 더 모듈화 되겠죠.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런 화려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VOD 장치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TV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양한 기기들과 융합할 것이고요. 그 융합되는 환경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나는 환경이 될 겁니다. TV는 복잡해도 쓸 사람은 쓰게 되어 있고요. TV를 혼자서 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보다 VOD로 소비되고요. TV를 볼 때 다른 기기와 연결은 필수입니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TV 또는 똑똑한 TV라고 불렸던 이런 TV들의 변화.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의 TV가 하드웨어적인 변신으로서의 스마트 TV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은 근원적인 TV 환경의 변화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TV와 사람 간의 환경적인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TV가 되고 TV가 환경이 되는 세상. 벽걸이 TV입니다. 자, 누워서 보는 TV이기도 하죠. 스마트한 사람들이 스마트한 TV를 그냥 쓰는 것 뿐이고요. 스마트한 TV가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하냐에 따라서 TV도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